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6월 초부터 시작된 좋았던 흐름이 지난 며칠 사이에 바로 깨져버렸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의 급락이 나오면서 5만원의 벽을 다시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약 3.76% 하락해서 82,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이 나왔죠. 자, 그럼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는지 저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 재확산,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비교적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동이 이번 주에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수익 실현 중이라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혹은 신규 매수 포인트를 노리고 계시다면 이번 주만큼은 지켜보는 한 주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더 큰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분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줄곧 하락권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약 1시 30분 이후로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약 1시 30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권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시 30분을 지나고 나서 크게 급락이 나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빅텍, 방산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였지만 약 오후 1시 30분 이후로 이 시점이죠,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방산주 스페코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오후 1시 30분을 기점으로 빅텍과 마찬가지로 상한가로 직행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고 점심시간 무렵까지도 좋지 못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가 되었고,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하였고, 비교적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위축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의 증시 흐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표면적인 이유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였고, 본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코스닥과 코스피 모든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왔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내용을 통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의 물량이 빠르게 나왔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큰 급락이 나왔고, 이렇게 더 급락을 부추길 수 있었던 우리나라 증시만의 한 가지 이유는 북한 관련 이슈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매수를 고려 중이던 대기자금들이 매수세로 몰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큰 폭으로 아래로 당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조정다운 조정 없이 2200포인트까지 크게 상승을 하였죠. 이렇게 2200포인트를 터치했던 순간에 공교롭게도 나스닥 지수는 10,000포인트를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토대로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하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전세계 주도주인 나스닥이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이런 이슈들이 터짐으로써 촉발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승장에서는
웬만큼 이상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수익을 보고 주식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식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한 종목 한 종목이 아닌 평균적으로 누적 수익을 봤을 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이 이런 하락 구간, 그리고 가장 최근인 코로나 사태 때 이런 하락 구간에서 내가 얼마나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따라서 우리가 손실폭을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2200포인트 갔을 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리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만큼은 매매를 지양하고 흐름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비슷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만약에 수익 중이시다 그러면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만 매매를 늦추고 세계 증시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신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일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의 심리 위축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일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 각국의 증시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 대북 이슈라든지 코로나 재확산, 이런 외부 변수들도 어떻게 흘러가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섣부른 매매보다는 쉬어가는 매매를 하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 때처럼 이런 급락장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 때 나왔던 이런 급락장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다 생각을 하지 못했었고,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마비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 3월에는 이런 큰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세계 증시의 흐름과 대북 이슈,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러한 이슈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고 매매를 조금만 늦추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비교적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손실 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서 3%, 5%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만족을 할 생각이셨다면 처음부터 삼성전자를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수출량이 18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이번 6월 초에 반도체 생산량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반도체 업종의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는 어느 종목이든 간에 다 하락이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대외 변수로 인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 가장 좋지 못한 행동 중에 하나가, 그 회사의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는데 대외 변수로 인해서 모든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이때 손절하는 행위, 이런 행위가 정말 좋지 못한 행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대외 변수로 인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할 때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에 나스닥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코로나 재확산 이슈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 시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지 못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급을 살펴볼 때 반도체의 펀더멘탈은 훼손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비교적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 모습을 다시 찾으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특히 코스닥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약 7% 정도 하락을 하면서 3월 19일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상승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장에서 얼마나 잘 대응을 하느냐,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매수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살펴보시고, 대북 이슈,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같이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매수 기회를 조금만 늦추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수 기회를 늦추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를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저점을 찍었던 이 순간에 매수를 하셨다면 큰 수익이 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큰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해도 되니까 여유 있는 마음을 갖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를 매수하셨던,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던 이런 우량주,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셨다면 하루하루의 흔들림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6월 말에 또 배당이 나오죠. 이런 배당금을 받고 주식을 모아나가는 이런 자세와 함께 항상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그래도 다시 좋아질 수 있는 하루를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